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려는 입장이나 혹은 팔려는 입장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소식들이 들려올 때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나의 이제 매수나 매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려오고 있는 건설사의 소식들을 이제 들어볼 때면 매수도 상당히 좀 어렵게 되고 매도하는 것도 좋은 값을 못 받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소식이든 간에 우리가 이를 좀 부정적으로 활용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선택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향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일단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 건설사의 부도 그리고 공사비의 상승,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곳이 한 개 더 또 문제가 터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감삼동 이안 엑소디움 중단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픽으로 이걸 잘 설명해 놓은 모습인데, 시공사 대우산업개발이 회생 절차에 게시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안 아파트이고요. 요게 이제 상위 브랜드로 내놓은 게 엑소디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안과 엑소디움을 한꺼번에 봐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행하는 위성도시건설에서 본인들은 공사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보증사고 처리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행사도 지금 부채가 너무 많다, 뭐 이런 회계법인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분양 계약자들이 이 보증 사고 뭐 터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좀 애매해진다, 이렇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이 감삼동의 이안엑소디움은 원래는 한 40% 초반에 예정 공정률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서 현재는 50%를 넘긴 상황이고요. 총 분양 가액이 1,100억 원 수준인데 이 중에서 뭐 중도금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뭐 373억 원이 입금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 기준으로는 현재 뭐 33%가 진행된 건데 실제 공정률이 50%를 넘겼다라고 하니까 공사 전체로 봤을 때는 공기가 제일 핵심이라서 공기 단축을 참 잘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인력과 자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예상보다는 많이 한꺼번에 이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시행사의 PF 대출이 이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환되는 구조인 건데, 이런 부담들이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사업이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에 좀 떨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런 보증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납부 중지를 통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계속 이제 분양권자로 갈 건지 뭐 환급을 받든지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피보증인 등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행사가 또 어떤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할 건데, 사실 우리 대구에서도 문제들이 계속 터져 왔었습니다. 정말 똑같은 사례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칠곡에 이제 태전역 광신 프로그레스가 이제 공사가 지연되었다. 그래서 입주 기한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하라고까지 문자를 보냈는데 공사는 마무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 정말 황당한 경우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터졌던 게 정말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올라서 공사비 더 안 내면은 입주 못한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100억 정도가 더 올랐는데 조합원들이 각자 2천만 원씩은 더 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또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의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제 큰 사고가 하나 터졌던 게 인터불고 라비다이죠. 여기가 이제 정말 제대로 불량 사고가 터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사고가 터졌고 원래 입주를 하려고 했던 기간보다 지금 거의 뭐 한 2년 가까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참 어렵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증 사고로 되었고 또 새로운 건설사가 최근에 붙어서
공사를 이제 마무리하겠다까지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증 사고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돈 다 잃고 이런 경우는 사실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입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내가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뭐 환불을 받는 게 맞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입주 계획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만 늦어져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뭐 말 그대로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뭐 몇 년이 끌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런 것도 참 애매하다라고 그럴 거고. 그래서 정말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야, 이런 건설사들의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려움들에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러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제 회생 절차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엘크루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이 뭐 들려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거는 우리 주변에 이런 리스크들이 분명 발생하고 있고 현재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뭐 집값에 대해서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확실히 지금 최악의 시장이 되니까 브랜드 파워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안정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